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강인가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단어를 먼저 준비를 해왔고요. 상당히 다 필수적인 단어이면서 또 혼동하기 쉬운 단어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챙겨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맨 위에 있는 Daily Expand Principle 이런 건 다 혼동어입니다. 혼동어. 혼동하기 쉬운 단어들이니까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먼저 daily가 무슨 뜻이죠? daily? daily는 매일의 이런 뜻입니다. 매일의. 여기서 day에서 그 day에서 daily는 매일의. 그다음에 diary는 무슨 뜻일까요? diary? 이 diary는 이 유제품이라는 뜻이에요. 유제품. diary 해서 이거랑 옆에 있는 diary랑 스펠링이 유사하죠. A랑 I만 달라요, 위치가. 하지만 이 diary는 유제품이라는 뜻이고 이 diary는 일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expand인데 expand는 팽창하다라는 뜻이죠. 다음으로 expand는 소비하다는 뜻입니다. 뭐 어차피 우리가 뭐 듣기 평가를 하는 건 아니니까 뭐 듣기 평가도 있지만 그게 주는 아니니까 이런 A, E 뭐 이런 것을 이 소리로 듣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독해를 할 때 둘 다 동사지만 A냐 E냐에 따라서 뜻이 바뀐다는 걸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사실 쉽죠. 뭐 앞두제는 쉽습니다. 이것도 쉬워요. principle. principle은 뭐죠? 원칙 이런 뜻입니다. 원칙. 얘는 명사죠. principle은 하나는 교장, 하나는 중요한. 교장은 명사고 중요한은 형용사죠. 이렇게. 그 다음에 afflict라는 건 뭐냐면 괴롭히는 걸 얘기해요. 괴롭히다. 좀 어려운 단어예요. afflict, 괴롭히다. 명사형으로는 어떻게 쓰냐면 명사형으로는 affliction이라고 씁니다. 얘는 괴롭힘. 이렇게. backfire는 뭐냐면 backfire. backfire 뭘 것 같아요? 뒤로 이렇게 불이 오는 거잖아요. 뒤로. 앞으로 불이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역효과를 낳다. 그래서 backfire는 역효과를 나타내는 뜻입니다. 해서 이 backfire를 어떤 이미지로 좀 기억을 하면 되냐면 여기 앞에 이렇게 불이 나고 있어요. 불이 나고 있는데 사람이 여기 서 있습니다. 이때 화염이 기본적으로 앞으로 가면 별 문제 없겠죠. 내가 불을 앞에 피워놨을 때 이렇게. 근데 화염이 이 사람 쪽으로 뒤로 갔어요. 이 사람이 같이 불타겠죠. 그럼 이 사람 죽겠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예상을 하고 앞에다 불을 피웠지만 되려 불이 뒤로 와서 이렇게 역효과를 낳는다. backfire.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기억해 둡시다. consecutive라는 게 있어요. consecutive. 이 consecutive는 무슨 뜻이냐면 연이은. 연속적인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배웠던 단어 중에서 연이은 혹은 연속적인과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무슨 단어냐면 무슨 단어냐면 successive라는 단어입니다. successive라는 단어. 이 successive라는 단어인데 이 successive라는 단어는 또 어떤 단어랑 혼동되느냐? 바로 successful이라는 단어랑 혼동되죠. successful이라는 단어랑 혼동된다. 이 successful은 무슨 뜻이죠? 성공적인. 하지만 이 successive는 연이은 혹은 연속적인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두 개도 좀 함께 잘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하자는 거죠. curve는 무슨 뜻이냐면 curve는
억제하다 이런 뜻이죠. 억제하다. 그래서 또 동의 비슷한 말로 무슨 뜻이냐면 restrain 있죠. restrain. 동의어로 restrain. 또 절제하다. restrain 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gasp는 뭐냐면 gasp. 얘는 숨이 턱 막히는 이런 거예요. grasp는 비슷한 말로 grab이 있습니다. 쥐는 거죠. 잡다. 혹은 쥐다. 이런 식으로 단어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한 거냐면 이런 식으로 backfire, afflict, consecutive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 단어들. curve도 좀 어려운 단어, gasp도 좀 어려운 단어. 하지만 나머지는 좀 쉬우면서도 혼동하기 쉬운 단어들 위주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 좀 잘 머릿속에 기억해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복습해볼까요? 자, 나머지 쉬운 것 빼고 어려운 것만 해볼게요. afflict, 괴롭히다. afflict, 괴롭히다. afflict, 괴롭히다. 그래서 괴롭힘은 affliction. 다시 괴롭힘은 뭐? affliction. 역효과를 낳는 거. 불을 피워놨는데 뒤로 불이 갔어. backfire. 역효과를 낳다. consecutive, 연이은. 비슷한 말로 successive. consecutive, successive. curb는 억제하다. curb, 억제하다. 비슷한 말로 restrain, 억제하다. gasp, 숨이 턱 막히는. grasp, 잡다랑 이제 비교해서 알아둬야 된다. gasp, curb, consecutive, backfire, afflict 이렇게 알아둡시다. 이제 단어를 다 살펴봤으니까 뭘 해야 되죠? 이제 본문을 할 차례죠. 오케이. 본문을 할 차례입니다. 어떻게 잘 보일까요? 잘 보여야 하는데. 잘 보이죠? 오케이. 살짝 좀 화면이 뜬 느낌이 있는데 우리 쪽에 필기를 안 하면 되니까. 오케이. 자, 빈칸 추론 문제고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고 대신 하나하나 좀 중요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시작해볼게요. 자, reasoning by analogy can lead experts to develop poor solutions when faced with new but seemingly familiar situations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reasoning이에요. reasoning. 이 reasoning이 무엇일까? 이 reasoning.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런 뭔가 ing가 붙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단어에 있어서 결합된 단어들은 원래 뜻과 좀 유사하다고 생각하기 쉽거나 혹은 뜻을 막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reasoning을 좀 특정한 뜻을 알아야지만 문제를 푸는 데 좀 유리하거든요. 여기서는 reasoning을 어떤 식으로 쓰면 좋냐면 여기서는 추론하다라는 뜻으로 쓰면 좋아요. 추론하다 혹은 추측하다. 그래서 추측하다라는 뜻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reasoning을.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유사한 어휘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여기서 reasoning을 대체해 쓸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infer이라는 단어입니다. infer이라는 단어. infer이라는 oh my god. 왜 이래? infer 계속 주기적으로 좀 터치를 해줘야 되겠구나. infer라는 단어로 교체해서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by analogy. analogy는 그럼 뭐죠? analogy. 얘는 비유예요. 비유. analogy는 비유라는 뜻이다. analogy, 비유. 오케이. analogy. 그래서 추측하는 거예요. 비유를 바탕으로 추측하는 것은 can lead expert to. 그래서 lead. 여기서도 깨알로 문법 포인트로 좀 챙겨둘 만한 게 바로 이 lead 같은 친구들이에요.
lead는 반드시 목적격보로 뭘 취한다? 투부정사를 취한다. 이런 것도 따로 문법 공부하지 말고 독해를 하면서 좀 챙겨가주면 좋겠죠. lead expert to, lead expert developing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can lead experts to develop poor solutions when faced with new but seemingly familiar situations. 그래서 뭐냐면 사실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부분에서 해석이 좀 중의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상 제 첫 번째 해석이 거의 90% 이상 맞고 두 번째 해석은 좀 억지일 가능성이 있으나 그냥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소개를 좀 할게요. 일단은 보면은 여기서 poor solution을 어떻게 develop 한다고 했죠. develop 자체 이게 좀 잘렸는데 develop 자체의 의미가 좀 긍정적이죠. 긍정적인 의미. develop 했는데 뭘 develop 하냐면 poor solutions를 develop 했어요. 두 번째 얘기는 안 할게요. 첫 번째 얘기 맞는 것 같아요. poor solution이 뭐예요? poor는 보통 부족한 걸 얘기하는 가난한 사람들 보고 poor guy라고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이고 부족하기 때문이잖아요. 그거와 같은 논리로 부족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을 develop, 발전시켰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When faced with new but seemingly unfamiliar situations. 정리를 해보면 전문가들이 새롭지만 익숙한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겠죠. 무엇입니까? 새롭지만 unfamiliar한 familiar한 상황을 마주했어요. 가령 이런 상황이 있겠죠. 내가 과학자예요. 어떤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 실험에서 보이는 양상이 내가 저번 실험에서 본 거랑 뭔가 비슷해 보여. 하지만 새롭기는 하죠. 새로워. 저번 실험과 똑같지는 않아. 이런 상황 속에서 poor solution을 develop 하도록 어떻게 한다?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론, 즉 비유를 바탕으로 한 추론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실험을 진행하다가 새로운 상황을 목도했는데 내가 이걸 옛날에 본 것 같아. 그럼 그 옛날에 봤던 것을 빗대가면서 이것을 이해하는 걸 얘기하겠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부족한 지식을 develop, 발전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첫 문장을 제대로만 해석을 하면 밑에 있는 내용에 이제 거의 전반적인 내용을 대충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하겠구나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첫 번째 내용에서는 마치 추론을 바탕으로, 비유를 바탕으로 한 이런 것이 좋다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뒤쪽으로 가서 논리가 좀 꺾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When reasoning by analogy,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유를 바탕으로 한 추론을 할 때라는 거죠. A person starts with a new unfamiliar target problem to solve. 그러니까 사람은 시작한대요. 뭐랑 같이 시작하냐면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타겟 프로블럼으로부터 시작한다. to solve 해서 여기서도 to 부정사가 어떤 용법으로 쓰였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문법 그래머 문제가. 여기서 problem to solve에서 to solve는 보니까 unfamiliar target problem이 하나잖아요. 이때 이 to solve가 이 프로블럼을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to 부정사가 형용사로서 기능한다는 걸 챙겨둡시다. She then considers other sources settings she knows well and compares them to the target through a process of similarity mapping. 자, 봅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she knows 이런 것들이 다 뭐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Considers other source settings she knows. 그래서 얘도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중간에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라는 거. 그녀는 그리고 나서 여긴다. 이러한 소스 세팅들, 그녀가 이미 알고 있는 소스 세팅들을 여긴대요. well, 잘 여기고 and compares them. 그것들,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것도 뭐겠어요?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것은 앞서 언급했던 source settings겠죠. 그것들을 to the target through a process of similarity mapping. 무엇으로서 여기냐면 타겟으로서 여긴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process of similarity mapping. 유사성 매핑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타겟으로서 여긴다라는 말인데 말이 좀 어렵죠. 일단은 이 구분을 좀 복잡하니까 설명하기에 앞서서 매핑에 대한 이해부터 합시다. 매핑은 한국말로 하면은 도식화예요. 도식화 혹은 도표화. 그런데 이 도표화랑 도식화라는 개념은 뭔가 이렇게 실제로 보이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특정한 상황을 목도하였을 때 그것을 직접 막 표에다 그려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매핑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냐면 바로 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심리학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이 지문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됩니다. 자, she then이니까 이 then은 보통 언제 쓰죠? she then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이 then 같은 경우는 보통 앞서 상황이 일어난 직후에 무엇을 한다라는 내용을 설명할 때 쓰기 때문에 앞서서 어떤 얘기를 했죠? 사람이 새로운 타겟을 이제 해결해야 될 것으로 딱 인식을 한다고 했죠. 새롭지만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타겟을 딱 인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녀가 여기서 그녀 she는 사실상 뭐랑 같은 말이냐면 a person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she는 불특정한 다수를 나타냅니다. considers other sources settings she knows.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딱 마주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알고 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존에 알고 있던 걸 싹 머릿속에서 꺼내요. 그 다음에 compare them, 비교하는 거예요. to the target. 여기서 말하는 target은 뭐겠어요? 어딨어? sources? the source. 어딨어? target. 이 target은 어디랑 같은 말이냐면 앞서 이야기했죠. new unfamiliar target problem 해서 여기 나왔던 이 target problem이랑 여기에 나온 target은 같은 것이다 라고 알아야 됩니다. 자, 뭔가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 있을 때 머리 안쪽에 뭔가 익숙한 게 있겠죠. 이것을 쑥 하고 꺼내와서 비교한다.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By finding a source problem she believes has similar characteristics as the target, she identifies a candidate solution that solved or could have solved the source problem. 자, 이거 좀 복잡한데 일단 by finding, 뭐뭐 함으로써, 찾음으로써 source problem. 자, 여기서는 잠깐만 끌게요. 이거 보이죠? 칠판. 여기서는 계속해서 뭘 비교를 하고 있냐면 잠깐만. 여기서는 지속해서 어떤 걸 주의 있게 봐야 되냐? source problems. 오케이, source problems랑 target. 이거 두 개를 이해를 잘 해야 돼요. 헷갈린다 그러면 안 돼요. 이 source problem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뇌에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이미 겪었던 일이에요. 오케이? target은 new, unfamiliar 한 일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이 글의 주제가 뭐예요? 이 target, 즉 new하고 unfamiliar한 일을 내가 처음 봤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source problems, 즉 이미 겪은 일, 내가 뇌 속에 겪고 있으면서 이 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유사성이 있어요. 이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꺼내와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이 글의 주요 맹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읽을 때는 source problem이 뭔지, target이 뭔지 이 두 개를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얼마 후에 업로드가 되겠지만 제가 올린 국어 독서 지문 분석 영상 중에서도 통화량 기점, 제도적 기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막 구분하면서 논리를 전개하는 독서 지문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상당히 이런 사실 영어랑 국어랑 둘 다 지문이죠. 언어만 다른 거잖아요. 이런 것들 사이에는 항상 이 글을 쓸 때는 뭔가를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나눠놓고 두 개를 비교하면서 글 쓰는 게 되게 쓰기도 편하고 읽기도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글들이 많아요. 이번 글에서 특히 좀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읽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다시 시작할게요. 오케이. 자, 어디까지 했죠? By sourcing부터 했죠. By finding a source problems she believes has similar characteristic as a target. 했죠. 그래서 찾음으로써 source problem, 머리에 있는 이런 기억들이 she believes has similar characteristic as a target. 이 target, 즉 타겟과 유사한 성격이 있다고 그녀가 믿는 것을 이렇게 찾음으로써 she identify에도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identify,
identify의 하나의 뜻은 뭐냐면 신원을 확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신원을 확인하다. 신원을 확인하다. 그래서 이렇게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무 누워있어요. 그럼 경찰이 다가와서 identify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 뭐 그렇게 쓰기보다는 좀 더 다른 철학적인 상황에서 많이 쓰는 어쨌든 그런 뜻이 있고, 여기서 identify는 뭐냐면 동일시하다는 뜻입니다. 동일시하다. 동일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녀는 동일시한다. A candidate solution that solved or could have solved the source problem. 자, 여기서 바로 변주가 들어갑니다. 영어에서는 변주를 좋아하거든요. 여기서 재미있는 변주가 시작돼요. 변주. 왜 내가 변주라고 하느냐? 앞에서는 뭐라고 했죠? source problem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죠? source problem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제가 지금 설명하던 문장에서는 candidate problem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candidate이 무슨 뜻이죠? 후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어떤 의미의 후보일까요? 뭐 기호 1번 뭐 그런 후보일까요? 그게 아니죠. 여기서 candidate의 후보라는 것의 의미는 유사성이 확립된 상태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유사성이 확립된 상태에서 내가 진짜 좋은 예시가 없을까? 자, 예시를 제가 이렇게 들게요. 여러분이 축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축구를 하다가 삐끗 하면서 넘어졌어요. 발에는 극심한 통증이 시작되고 막 발이 팅팅팅 부어올라요. 그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었던 한 줌의 기억, 1년 전에 농구를 할 때 손목이 부러졌던 기억을 여러분이 떠올립니다. 손목이 부러졌을 당시에 손목이 퉁퉁 부어올랐고 막 펴지지도 않고 막 붓기도 심하고 아주 아팠어요. 그랬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나는 어떤 추측하다 뭐 썼죠? 리즈닝. 어떤 리즈닝을 할 수 있어요? 나 발목도 부러졌나 보다. 손목 부러졌을 때 그랬으니까. 이런 것. 여기서 부러진 발목은 뭐예요? 바로 타겟이에요. 타겟. 이 글에 따르면 발목이 부러진 상태가 타겟이에요. 내가 지금 마주한 발목이 처음 부러졌다고 하면 new하고 unfamiliar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손목이 부러졌던 경험은 이미 내가 겪었었죠. 손목 부러졌던 상황을. 그것은 source problem이에요. 한번 부러졌으니까 그때 어떻게 회복했고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응급처치는 어떻고 다 알고 있겠죠. 그게 바로 source problem이라고요. 근데 이 글에서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이 source problem이라는 말을 계속 source problem, source problem, source problem, source problem 쓰는 게 아니라 candidate problem. 내 머릿속에서 이 target problem과의 유사성이 확립된 것에서 후보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의 candidate problem으로 변주해서 사용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이 좀 헷갈릴 수 있다. 하지만 근원적으로 이 source problem, 그다음에 candidate problem은 어떤 뜻이다? 같은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읽을 때 이 candidate problem은 뭐지? 내가 앞에서 놓쳤던 부분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source problem, 내가 미리 한번 겪었던 경험이자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비교 대상의 경험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글을 읽으시면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가봅시다. 했죠. 해서 할 거 있어. The whole process 어딨어? That solved or could have solved the source problem. 자, 얘기했죠. 그래서 the candidate solution that have solved or could have solved the source problem. 여기서는 candidate problem이라고 안 하고 candidate solution이라고 했군요. 하지만 어쨌든 같은 의미예요. 근데 사실 살짝 의미가 제가 살짝 좀 억측을 한 모양인데 여기서 살짝 좀 제가 글을 제대로 안 봤네. 살짝 의미가 다르네. candidate solution이네.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정정할게요. source problem이 있을 거 아니에요. source problem이 있는데 이 source problem 해결할 수 있는 거. 가령 내가 아까 발목이 부러졌다고 예시를 들어보면은 발목이 부러졌으면 1번 얼음찜질을 한다. 2번 뭐 부목을 댄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선지가 바로 candidate solution이겠네요. 제가 살짝 오해를 했습니다. 해서 어쨌든 간에 이 candidate solution들을 동일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목을 부러졌을 때 candidate solution을 손목이 부러졌을 때 candidate solution이랑 동일시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The whole process may be summed up like this. 전체의 과정은 이런 식으로 요약될 것이다. I've seen something like this before. 나 이런 거 전에 본 적 있어. So, what worked, there may be work here. 저번에 먹혔던 게 이번에도 먹힐 거야. While analogical reasoning can be a valuable source of insight and creativity.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바로 while이라는 거예요. while. 여기서 while은 무슨 뜻이다? 반면이라는 뜻이다. 즉 뉘앙스를 살펴보면 이렇죠. 그러니까 비유적인 추론이 can be a valuable source. 굉장히 가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고 of insight, 통찰과 창의성에 있어서 굉장히 가치 있는 게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it can lead to poor solutions. 그것은 poor solutions, 즉 부족한 해결책으로 이끌 수 있다. When problem solvers develop analogies based on superficial similarities instead of deep causal traits. 어떤 거냐면 이 solvers,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비유를, 이러한 공통점을 어디로부터 찾으면 based on superficial, 피상적인 similarity, 유사점에서 찾으면 뭐 대신에 깊은, 중요한 특징보다 피상적인 곳에서 찾으면 문제가 생긴다. 가령 이런 거예요. 좀 재미있는 예시를 들고 싶었으나 재미없는 예시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예시를 들면 좋을까? 재밌는 이야기, 역사 속 재밌는 이야기, 이런 사례가 딱 있어요. 지금 여기서 쉽게 말하면 그 얘기죠. 이렇게 뭔가 이례적인 새로운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비유, 즉 옛날에 있었던 경우가 유사점을 찾아서 이러면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해결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poor solution으로 이끌 수 있다. 왜? 피상적인 면만 바라보면 깊은 습성을 보지 못하고 라는 거죠. 굉장히 유사한 예시가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합니까? 에볼라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있어요. 에볼라 바이러스. 처음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어디서 퍼졌을 것 같습니까? 에볼라 바이러스가 처음에 아프리카 쪽에서 퍼졌어요. 근데 그 아프리카 쪽에서도 어디에 퍼졌느냐? 원숭이 사육시설합니까? 이게 원숭이들을 키워요. 뭐 실험 목적이라든지 뭐 가끔 서커스에 팔리기도 하고. 그 원숭이들이 어느 날 출혈을 시작합니다. 원숭이들이 출혈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출혈을 보고 관계자가 다음과 같이 판단해요. 이것은 출혈열이다. 출혈열이라 그래서 사람한테 전파되지 않고 이런 mammal, 즉 포유동물 사이에서 퍼지는 그냥 우리 인간에 비유하면 설사병 정도? 그런 좀 가벼운 병이에요. 물론 동물들은 제대로 된 치료법이 있으니까 몇 마리 죽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원숭이들을 막 폐기하고 막 그냥 사람 가까이 두고 그래요. 알고 봤더니 에볼라 바이러스의 시작이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물론 낭설일 수도 있겠지만 이 상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걸 추측할 수 있어요? 과거 출혈열을 목격했던 원숭이 사육사가 있겠죠. 출혈열로 인해 죽어가던 원숭이를. 출혈열로 죽어가는 원숭이. 피를 흘린다. 소화기관에서. 그런 superficial한 아주 피상적인 그런 면만 보고 이거 출혈열이겠네. 별다른 좋지 않지 해도 되겠어. 라고 판단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deep causal trait, 이건 뭐예요? 실제로 에볼라 바이러스랑 출혈열이랑 다른 특징이 있었겠죠. 근데 그걸 못 보고 피상적인 것만 봤다가 어떻게 됐어요? poor solution으로 이끌었어요. 결국 사람들과 가까이 원숭이들을 돕고 에볼라 바이러스가 퍼졌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 제가 그 에볼라 바이러스가 진짜 어떻게 퍼졌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글을 좀 이해하기 위한 설명이었습니다. When problem solvers have deep experience in a particular domain. 언제인가 보니까 problem solver, 문제 해결하는 사람들이 have deep experience, 깊은 경험이 있을 때 특정한 영역에 있어서 their knowledge is salient, 두드러진다, and easy to recall, 상기하기 쉬워진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예요. 특히 에볼라 바이러스 예시를 들어보자면 의학 전문가야. 출혈에 대해서 아주 해박해. 그럼 recall, 그 기억들을 상기하기가 아주 쉽고 딱 두드러지게 돼요. 출혈에 대한 개념이. 그런 얘기예요. Which can lead them to pay more attention to characteristics of new settings that seem similar and ignore those that are different. 자, 이 글을 읽고 이 문제를 풀려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제가 지금 밑줄 긋는 이 부분입니다. And to develop superficial analogies and poor solutions. 사실상 근데 뒤에 나오긴 해요. 결국에 어떻게 해요?
피상적인 비유만 이렇게 딱 두드러지게 하고 결국에 부족한 결론으로 이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밑줄 친 부분 부정적인 뉘앙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imilar 유사한 부분만 찾고 ignore 무시한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을. 모든 영어에 있어서 ignore 무시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나쁜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두드러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특정한 부분에 대한 영역만 하고 유사한 점 이런 거네 이런 거에만 주목하고 different 다른 점을 주목하지 못해서 끝내는 안 좋은 결론으로 이끈다. 빈칸 when working outside your area of expertise or when the nature of your work change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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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working outside your area of expertise or when the nature of your work changes. 언제? outside your area of expertise. 네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영역 밖 혹은 when the nature of your work changes. 너의 일의 습성이 바뀔 때. 자, 언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거는 제가 왜 이거를 갖고 왔냐면 되게 실수하기 쉬울걸요? 이 문제 자체가. 여러분들 중에서는 제가 지금 이거에 답을 골라보라고 한 물론 제가 설명을 확실하게 했으니까 물론 답을 쉽게 맞출 수도 있겠지만 헷갈려요. 생각보다. 볼까요? 1번 Imagination fuels knowledge. 지식을 채우는 상상. 이렇게 쓴 사람은 밖으로 나가야겠죠. Experience can be a poor guide. 답은 2번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experience, 경험은 be a poor guide. 이건 어디서 poor guide가 뭐예요? 가이드가 뭐예요? 가이드. 인솔자. 여러분 해외여행 갈 때 가이드 데리고 간다 그러죠. 그거예요, 그거 인솔자. 그러니까 뭐예요? 경험이 부족한 인솔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계속 얘기했죠. 비유를 바탕으로 막 머릿속에 있던 기존 지식을 끌어올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poor solution으로 이끌 수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맥락상 당연히 2번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헷갈릴 수 있는 건 뭐냐? Receiving other people's advice is useless. 그러니까 필요한 다른 사람의 조언을 수용해라. 전혀 아니고 Jumping to conclusion may sometimes help. 그 결론으로 점프하는 게 가끔씩 도움이 된다. 전혀 아닌데 5번 보면은 Analogies bring clarity to uncertain situation. 이건 보니까 analogy, 즉 비유를 긍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고 글을 대충 읽다가는 5번을 답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비유 좋다고 했잖아. 비유 통해서 새로운 해결책 찾을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런 흐름으로 보다 보면 5번을 잘못 체크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을 때 중간서부터 experience를 바탕으로 한 그러한 것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것에 조금 더 이 글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보고 절대 5번으로 가면 안 돼요.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처럼 차분하게 글을 분석해보면 실수를 안 하겠지만 사실상 시험 시간에 이렇게 차분하게 글을 하나하나 다 분석하고 있을 시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좀 실수하기 쉽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단어들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시고 글도 한 번 더 차분히 읽어보시면서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